자, 이번 시간에는 쓰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서평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서평 쓰기는 지난번에 감상문 쓰기를 이야기했듯이 먼저 똑같이 책을 읽고 쓰는 것을 서평 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수업의 진행 방법은 그럼 서평 쓰기는 어떤 절차로 쓰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서평 쓰기는 어떤 형식, 쉽게 말하면 계율을 작성할 때, 서평 쓰기 뼈대를 작성할 때 그 뼈대에 들어가는 내용, 즉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해야만이 바른 서평 쓰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실제 여러분들 선배가 쓴 서평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평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평 쓰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비평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감상문과 서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평은 감상문은 쉽게 말하면 감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느낌을 쓰는 거예요. 나의 느낌. 그런데 서평은 어떠냐? 요거는 비평문이에요. 서평이라는 것은 책을 비평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뭐냐면 반드시 나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서평입니다. 그래서 감상문의 주체는 나이지만은 서평의 주체는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 그래서 감상문의 시작에 나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서평의 시작은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서평입니다. 자, 그러면 서평은 다시 얘기했지만 비평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내가 이 책에 대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을 서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주장을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서평 쓰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비평한다고, 어떤 대상을 비평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대상에 대한 자신의 어떤 평가니까, 서평이라는 것은 그 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대상을 평가하게, 인물을 평가할 거냐, 저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한 거냐, 그것이 바로 그런 어떤 관점인 거죠. 그 관점이 바로 그 관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평가할 때 잘생겼다. 그러면 왜 잘생겼느냐?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이 착하다. 그러면 착한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착하다라고 평가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줘요.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평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평을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보편적으로 서평을 여러분들 쓸 적에는, 보편적으로 내가 어떤 책을 읽고서 썼을 때 보통 그 책에 대한 제일 먼저 내용의 요약을 먼저 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더라. 이 책의 내용은 이렇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여기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책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가 뭐다.
주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제를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감상문에서는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관점을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인물에 대한 것을 비평할 것이냐.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을 비판할 것이냐. 또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는 자 자신의 관점에 맞는 부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의 부분이 내가 어떤 인상 깊은 부분을 제시해 줘도 돼요. 인상 그 책의 어떤 특히 내가 이 부분이 참으로 인상 깊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책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럼 인상 깊은 부분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 특히 어떤 한 특정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좀 하겠다. 이 인물이 어떻다라는 것을 나는 비평하겠다. 라고 하면 그 특정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거나 또는 사건을 일으키거나 또는 특정한 어떤 그런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책은 내가 어떤 이 현재의 사회 상황과 연관을 해서 내가 이 책을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사회 상황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 상황.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이 보여주는 관점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정리해 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가 어떤 것이냐. 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이 이제 생각. 예를 들어,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뭐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걸로 봤을 적에 이 인물이 하는 행동은 이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현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이런 데서 의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이러이러한 의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경의 인간 문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강경애라는 소설이 쓴 인간 문제라는 그러한 어떤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인간 문제. 심지어는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치료가 할 수 없어서 이 상처난 부분에 구더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먼저 이렇게 쓰는 게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 즉 농민들이 그 당시에 하층민들 농민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쓴 것이다. 그걸 통해서 이 책은 당시 일제 강점기의 인간의 문제,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의식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당시 식민지 백성의 비참한 삶을 그려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인상 깊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라서 머리에 구더기가 날 정도의 묘사된 부분을 나는 너무나도 나는이 아니야.
그러한 부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또는 특정 인물, 아까 특정 인물이라면 그 꼬마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간 이 꼬마는 다친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다. 치료를 받지 못해 구더기가 생기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그럼 이 부분이 보여주는 과연 가치가 뭐예요?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뭐냐를 쓰는 거예요. 자, 가치적인 측면을 한번. 그럼 이 책이 주는 가치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래놓고 어떤 것,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치와 의의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죠.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자, 문제. 그러면 의식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도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결식 아동이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지금 현재 21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시해 주고 있다. 그래놓고 플러스 왜? 이 가치가 있고 문제 해결과 의의가 있는 것에 대한 뭐를 더 들어줘야 돼요? 논거를 들어줘야 돼요. 이 논거는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해도 되고 현재 사회와 연결을 해도 되고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선진국 입구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아직까지도 결식 아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럼 이 책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의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해결책을 촉구하는 책이다라는 그런 현재 상황과 연결해요. 그럼 다른 책과 연결하면 예를 들면 안나 하렌트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그 안나 하렌트는 인간의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놓고 안나 하렌트가 제시한 인간이란 적어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안나 하렌트가 제시한 것은 첫 번째 뭐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직업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그 다음에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즉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인간다운 삶이다. 또 하나,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뭐다?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럼 안나 아렌트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제시한 이론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해결책을 우리는 안나 아렌트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안나 아렌트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즉 우리 이 하층민들 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서평쓰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서평쓰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먼저 내용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내용 요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관점을 가지고 특히 나는 이 주제, 이 책에서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 책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에 대한 비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의 주제는 이거다. 그래서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어떤 것이고, 또는 이 책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 나는, 주제보다는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을 가지고 나는 쓰겠다라고는 그 인상 깊은 부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인상 깊은 주제를 제시해 주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제시하거나 이 두 개를 다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특정 인물을 제시해 주거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의의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제시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시해줄 쪽에 요것만 가지지 않고 플러스 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뭐를 같이 해준다. 논거도 같이 제시해준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서평이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여러분들 서평 쓴 실제 학생이 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천천히 선생님이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까뮤가 쓴 페스트라는 작품을 읽고 요 지금 학생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항상 주어가 이 책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은 프랑스의 한 작은 도시 오랑에서 패스트가 퍼지게 된다. 오랑시의 시장, 복몬과 같이 대책을 논의할 사람들은 그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미 없는 회의만을 계속한다. 결국 폐쇄된 오랑 속에서 패스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소시민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패스트라는 책은 뭐냐면 오랑시에 패스트가 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대책을 그저 뭐 국가나 정부에서 그 시에서 그 대책만만 계속 쓸데없는 회의만 하는데 그 속에서 소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쓴 책 그 내용이 바로 뭐다? 패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책에서 리웨, 타르, 랑베르, 그랑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민간 보건대를 만드는 모습, 자기 일을 뒤로 미룬 채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모습, 특별히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보건대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낸 점에서 알베르트 까미는 독자들에게 뛰어난 영웅 한 명만의 활약이 아닌 소시민들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주제죠, 주제. 이 책의 주제가 뭐냐? 영웅의 활약상이 아니라 소시민들, 그 당시 시민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노력을, 즉 패스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랑시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노력들을 쓴 책이 바로 뭐다? 패스트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책이 주고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책의 주제인 패스트 확산과 패스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인물의 노력은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사태와 굉장히 유사성을 띈다. 그럼 우리는 이 학생은 뭐를, 자,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의와 가치가 뭔가를 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인 이 상황과 연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이 주는 의의와 가치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책 초반에서 대중들이 혼란을 막는다는 핑계로 패스트가 창궐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축소 발표한 오랑 시장의 모습은 코로나 사태 때 중국이 자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축소 발표하거나 일본이 확진자 수를 감추려고 고의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유사하다. 지금 현재 그 책이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나 또는 의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있는 근거를 현재 시대의 상황, 즉 코로나 상황이라는 그런 근거와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패스트가 창궐해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파늘루나 코타르의 모습은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사재기나 버린 일회용 마스크를 새 것인 것처럼 재포장해서 파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렇게 지금 인물과 그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물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렇게 그걸 논거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의 영적 활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닌 여러 소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패스트를 극복하는 것은 수많은 의료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렇게 쭉 이 내용 쉽게 말하면 이 주고 있는 주제 플러스 현재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 주제라기보다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내용과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이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을 좀 더 객관화하고자 논거로 삼고 있어요. 자, 요 마지막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제 의의나 또는 현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과연 이 학생은 어떤 문제 해결, 요 셋 중에서 어떤 것을 썼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책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의 중요성. 그러니까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까뮈는 이야기하고 있다. 영웅 같은 사람이 없어도 능력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힘을 합치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의의다. 이게 바로 이 책의 의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가치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대중을 현혹하는 사람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의의는 바로 의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책으로서의 어떤 목적이 있느냐 또는 의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즉 이런 팬데믹 상황 또는 그 당시에 패스트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즉 어떤 특정한 영웅이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여기 나와 있죠. 모두가 힘을 합치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감상문과 서평은 아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책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감상문이라 한다면 서평은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내용을 주고 이러한 주제 속에서 또는 이런 내용 속에서 이러이러한
의의를 또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 책은 주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은 뭐냐? 이렇게 쓰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책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다. 즉,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한 의료진의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개인 방역이 이 코로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해결 방법을 바로 이 책에서는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쓰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평 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서평 쓰기란 주어가 이 책이라고 그랬어요. 즉 주체가 이 책.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이다. 내용 요약. 자, 이 책에서 이러이러한 주제와 이러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의의를 준다. 또는 이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 또는 이렇게 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쓰면은 바로 서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문은 본인이 느낀 주관적인 느낌을 쓴다고 한다면 서평은 그 책을 비평하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이 좋다 나쁘다라고 규정할 때 나쁘면 왜 나쁜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좋으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겠죠. 가치. 의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의의가 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의의가 있는지 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즉 패스트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의가 있는 책이다. 왜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 학생은 설명했어요. 즉 개개인이 서로 힘을 합치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코로나 패스트를 극복했듯이 팬데믹 상황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서평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써서 선생님이 잘 썼다, 잘 못 썼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설명해 주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하나 읽고 여러분들이 감상문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평을 배웠으니까 서평 쓰기도 여러분들이 해서 그 다음에 실제 학교 와서 수행평가를 할 적에 좀 최상의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